우선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저희한테 이제 정리를 요청한 사항인 거죠. 방치된 집안을 뒤늦게 확인하고 의뢰를 한 건데요. 네. 저기 방역도 해야 되고 방역이면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뭐 불 하겠다는 얘기요? 연막입니다. 연막? 어쩌거나 그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문안께서 보면 막 집에 가봐요. 말할 수도 없어요. 이웃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서둘러 정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 보기만 해도 심각해 보이는 집안 상태.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69.5제곱미터, 약 21평 남짓한 아파트 내부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들이 뒤섞여 한 발자국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루 안에 이 많은 쓰레기들을 비워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옷을 너무 집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쇼핑했었던 봉지다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본 거보다 양이 더 많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5톤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약 400kg. 5톤이면 무려 12년 넘게 버릴 양과 맞먹는 셈인데요. 위생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제 고객분들이 이제 20대 중후반, 초반도 있으신데 중후반 고객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20대가 많아요? 예, 맞아요. 이게 비중으로 따져도 뭐 여자분들이 아마 7대 3 정도. 네, 그 정도로 제 단골 고객님들도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단골이요? 솔직히 이 직업에는 단골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 있다, 1년 있다 다시 의뢰하시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최근 쓰레기 집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외에도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움의 시간. 주방 쪽에선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부터 처리합니다. 부채돼 있어서. 재활용도 안 되죠, 선생님? 예. 그냥 폐기물인 거예요? 예, 다 생활 폐기물. 이때 뭐야? 이게 바퀴예요? 네, 다 껍질 깐. 바퀴 껍데기 깐 거예요? 우와. 쥐 있는 데도 있고 쓰레기집 청소하다 보면 워낙 많이 나와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아 그래요? 이만큼 내공을 쌓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엔 그만큼 쓰레기집도 많다는 거겠죠.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서도 4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눈에는 다 쓰레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 눈에는 귀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못 버리시고 한 15톤도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아, 진짜 골동품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입주민분들한테 들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활을 30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0년이요. 예, 맞습니다. 언제적 잡지야 이게? 99년 7월로. 90몇 년도요? 99년 7월로. 보면 볼수록 대체 언제부터 물건을 모아둔 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아파서 먹었을 약병까지 모아둔 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으아. 침대 아래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어. 한편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도 하나하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자. 이것들은 다 뭔가요? 기중품들은 다 챙겨드려야 돼서요. 아, 귀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작업하며 세세하게 챙길 게 많군요. 이번엔 옷방입니다. 산이네요, 산. 네.
옷 모아두시는 분은 옷만 모아두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옷만 거의 저쪽 볼까지 다 하면 1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에 있는 옷만 꼬박 3시간을 치워야 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손만 대도 낙엽처럼 떨어지는데요. 너무 오래되고 습기가 먹어서 썩었어요. 냄비가 썩어서 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구 없이 맨손으로도 뜯어내도 될 만큼 삭은 상태.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상태가 비슷해서 일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째.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가 집안 가득 산처럼 쌓였습니다. 센터 좀 잡아주세요. 쓰레기들은 냄새 때문에 이웃들에게 폐가 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대신 사다리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내리게 되는데요. 청소업체와 계약한 별도의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는군요. 자꾸 올라온 것만 300장이 넘거든요. 허리를 굴어서 펴서 한 수천만 원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왼쪽. 오늘 수거한 쓰레기는 자그마치 7톤. 숨어있던 짐이 많아 예상보다 양이 더 늘어났답니다. 그렇지만 작업 시간마저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서둘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뒤에 잡고 있어. 넘어갔어? 요즘 특수 청소일이 높은 급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던데 실제로 지원자가 많은가요? 일하러 왔다가 하루 만에 도망가고 반나절 만에 도망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일 배우겠다고 오긴 왔었는데 왜 그러면 이쪽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당이 세요.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해보겠다고 덤비는데 거의 그런 친구들은 얼마 못 가죠. 네, 방역하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119 종합 상황. 예, 여보세요. 방역 소독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방역 소독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 바퀴벌레나 그 모기나 뭐 초파리 같은 벌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청소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방역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작업 5시간 만에 맛보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빡세게 하다가 또 한 잔 딱 들이키면은 쫙 내려가요. 내려온 김에 늦은 점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작업자들. 옷에 밴 냄새 때문에 야외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이 엄청 많이 줬네. 다들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아니 곱빼기인데 다른 집에 비해 꼭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하게 맺어진 인연이 있다던데 누구시죠? 요즘에는 집에 물건들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지? 집에 들어가면 청소기부터 돌려요. 저한테 작년 8월쯤에 청소를 의뢰해가지고 제가 청소를 해줬던 고객님이셨죠.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하고 네. 집에서 1년 넘게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네. 그때 청소하시고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아. 형처럼 엄청 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탈출하게 됐죠. 저 선생님 집은 얼마 들었어요? 이 친구 집은 원룸이었는데 작은 평수였는데도 오염도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350만 원을 진행했습니다. 아, 원룸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근데 탈출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악취와 곰팡이 때문에 벽지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제거하고 청소까지 마쳐야 하니 경력자들도 손목이 시큰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좀 기분 좋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어느덧 작업을 시작한 지 10시간 남짓. 이제 최종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앞치드를 잡기 위해서 피톤치드 연무기로 해가지고 드디어 애초의 모습으로 돌아간 아파트. 수십 년 동안 묵혀온 일을 해결하고 나니 보는 제가 다 후련합니다. 예, 봤습니다. 네, 고객님 청석채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이럴 때마다 진짜 뿌듯하고 보람이 많이 느낍니다. 항상 의뢰하신 분들 조금만 용기 내주시고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얼마 전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집안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소 현장에서 복원할 물건이 있다는 작업자. 오늘 전소 현장이라서 이거 아마 후레쉬가 있어야 될 거야. 화재 피해 현장인데 고객이 현장에서 좀 그 피해 입은 세탁물들 세탁 요청이 와가지고 그거 좀 수거하러 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해주듯 곳곳에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야, 여기 엄청 심하네. 와. 에어컨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 입은 현장인데 심하네요, 피해가.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만지면 엄청 묻어나고 일단은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안 타더라도 이거는 그 그을음이랑 분진 냄새 이런 것도 제거하려고 그러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막 묻어나거든요, 이게. 보면 녹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나마 좀 덜한 옷들인데 이렇게 그을음 피해만 입은 옷들이 있어요. 타지 않은 옷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드라이 클리닝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 그 특수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화재 세탁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김 팀장, 그쪽에 살릴 것도 좀 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냄새와 각종 유해 물질이 남아 있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거해온 옷들이 도착한 곳은 화재 전문 세탁 공장. 그 양이 꽤 많은데요. 아무튼 요즘은 그 불이 많이 나가지고 300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가져온 세탁물은 수량과 품목을 확인하고 소재, 세탁 방법, 그을음 정도에 따라 세심하게 분류합니다. 이거는 간접 피해 입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접혀 있는데 그을음이 여기만 이렇게 묻은 거예요. 화재 세탁은 분진과 냄새 제거가 관건. 그을음 정도에 따라 세탁 횟수도 달라지는데요. 긴 검수 과정을 거친 세탁물은 마침내 공장 내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본격적인 세탁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폴리우레탄 소재라고 있잖아요. 이게 고무 같은 느낌인데 고무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에는 그을음이 한번 박히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쉽지 않겠는데? 라텍스, 폴리우레탄 소재는 열과 화학 물질에 민감해 그을음 제거 시 강한 마찰과 고온 세척을 피해야 하고 세제 배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정도 개발한 그 세제예요. 오류가 혹시라도 수축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적합한 약품과 세제를 배합해 분진 제거, 탈취, 항균 처리가 가능합니다.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넣으면 A 약품 나오고 쉬운 것 같은데 복잡하죠. 통 안에 든 액체가 핵심 비법인데요. 총 8종의 세제가 섞여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수술이랑 똑같아요. 이게 또 배를 갈라봐야 또 이게 아는 것처럼 저희들도 실제로 작업을 해봐야 또 확인이 됩니다. 화재 세탁은 소재 변형과 손상 위험이 커 온도와 시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10도가 넘어가면 이게 손상되는 옷들이 있거든요. 먼저 섬유 사이의 오염을 분해하기 위해 두드리고 고온의 스팀으로 그름을 불려서 제거한 뒤 딱딱해진 섬유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특수 세제에 옷을 담가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며 수작업으로 세탁하고 세제가 깊숙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담가둡니다. 고온을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5분, 20분 담가놓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이게 소재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얼룩 정도 달라가지고 막 한 번에 몰아놓으면 옷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수 세탁이죠. 과연 옷이 어느 정도 복구됐을까요? 볼까요? 새까맣던 그을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탁 중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왜 꺼내시나요? 이 옷이 세탁이 끝났으면 중성 상태로 돼야 되거든요. 여기 뭐 색깔이 6하고 7 보이시죠? 7 가깝죠? 색깔이. 이 7이 중성이거든요. 중화가 다 된 거죠. 옷을 세탁하고 나서 중화가 되지 않고 그냥 출고가 되면 옷 자체가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피부에 닿았을 때 거기에 뭐 피부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날 수도 있어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공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냄새가 되게 좋긴 하다. 유해 물질을 물과 해롭지 않은 물질로 분해한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탈취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심한 거는 8시간, 근데 이거는 좀 조금 덜해서 한 3시간 정도? 정화 순환 시스템이 작동되는 전용 공간에서 단순 향으로 덮는 게 아니라 의류에 남아있는 냄새 입자 자체를 분해하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확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완성된 세탁물들. 야,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그을음이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입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다들 고생도 하시고 피해도 많이 입으셨는데 저희는 뭐 세탁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 입으신 분들은 잘 복구 그다음에 뭐 이런 세탁들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